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툰툰님, 김중현님, 정말 항상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아침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커피 한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이 이제 오늘 이제 이 김혜경 그런 게 부인이죠. 법카 선고가 있습니다. 자, 검찰에서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과연 뭐 통상적인 얘기는 뭐 한 절반 정도 나오는데 150만 원으로 갈지 아니면 뭐 또 형벌이 더 강해질지, 왜냐면 아주 죄질이 나쁘잖아요.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내일 이제 현재 D-1일이잖아요. 선거법 이제 이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제 설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굉장히 지금 방대하고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정보를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 방송 다음 방송에서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이 출판 회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김성태가 이화영이가 주장한 게 뭡니까? 여러 집 영수증했잖아요. 49,100원짜리 영수증.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이거 가짜야 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이제 거짓말인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요,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비서실장, 엄용수 비서실장, 이번에 뭐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 제대로 받아쳤었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했죠. 이 비서실장하고 본인이 직접 취재를 했다 이러면서 쌍방울의 이제 법카 이 의혹, 이 49,100원이 맞느냐?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이거 순 거짓말이라는 이유는 뭐 저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쌍방울 비서실장의 이제 엄용수가 다시 한번 또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거를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재명이가 오마이에 나와 있는 기사.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 법카는 김성태를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성태가 만약 뭐 법카로 연어 같은 걸 사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술도 먹으면서 검찰이 시킨 대로 이화영이를 압박해서 결국은 이화영이가 거짓말로 뭐라고 진술했느냐? 내가 이재명한테 전부 다 보고해서 이재명이가 알고 있다. 요런 결론을 끌어내니라고 법카를 많이 쓰고 다녔다. 요게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의 핵심 내용이에요. 요거를 페북에다가 그대로 올려놓고 또 해시태그까지 붙여서 자기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뭐 더 이상 그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요거 하나만 하나도 이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재명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검찰한테 소설 쓴다 했잖아요. 소설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이재명 본인이라는 거가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뻔뻔스러운 인간이다. 요걸 나타내 주는 것이고, 이재명이는 입만 열면 정말 죄질이 나쁜 발언만 골라서 한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가짜인 걸 왜 지가 모르겠어요. 가짜인 거 다 알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북 송금 사건이 갖고 있는 요 이제 형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진호 부장판사한테 가면 이거 걸렸기 때문에, 가면이 아니죠. 이미 가 있죠. 요거 이제 죽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신진호 부장판사가 내린 결론은 이 검찰을 따라다니면서 검찰의 한 말을 그대로 믿고 판결을 내서 나를 중형에 선고했다. 이런 재판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판사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신진호 부장판사를 탄핵하고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을 불법화, 무력화 시키려는 공작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요 불쌍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안이요, 이제 공직선거 보면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일 이제 까기만 하면 되는 거고, 대북 송금 사건은 이제 집요하게 여론전에 돌입한 이게 물증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이는 이 대북 송금 사건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요거를 혼자 하지 않고 오마이뉴스 근거를, 여러분들 뉴스타파 똑같다고 하잖아요. 뉴스타파의 김만대하고 신앙님 가짜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450여만 개의 문자 폭탄을 날려버렸잖아요. 나는 문제가 아니야, 대장동에. 나는 범인이 아니고 대장동의 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렇게 사기쳤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때는 그냥 뉴스타파 기사를 원본으로 해서. 이번에 대북송금 사건은 뭐 여러 매체, MBC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은 이번에는요, 바로 뭐냐, 오마이뉴스를 근거로 해서 이제 다시 또 쏘아대는 거예요. 이게 여러 판 술판 회의가 있었다고. 자, 그런데 이제 엄영수 비서실장이 그러면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엄영수 비서실장이 공개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 법카 전반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카. 쌍방울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쌍방울에서 임원들이 100여 차례에 걸쳐서, 그런 게 91회인데 뭐 이게 또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100여 회 가깝게 쌍방울 임직원들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 중에 엄영수 혼자만도 8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팀이 몇 명이나 되느냐? 검사만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수사팀이잖아요. 이번에 엄영수가 아니라 이번에 명태균 수사를 창원지검에 검찰이 몇 명이 늘어났어요. 지검 자체 검사가 7명. 거기에다가 4명을 추가해서 11명의, 그러니까 11명이면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하고 이 사이즈가 같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수사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냥 바로 구속영장 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 아마도 밤에 나올 거예요. 명태균 이제 구속영장. 명태균, 김영선이, 그 다음에 이제 예비 후보 출마자들 2명.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 김성태 사건과 이화영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많이 지금 수사팀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쌍방울 친구들이 그만큼 많이 소환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많이 소환을 받았다는 얘기는 쌍방울 법카 집행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행 건수가 무려 91건, 91건 집행 건수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돈 액수가 259만 원. 그리고 이제 이 엄영수만도 8번.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 법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다가 이게 나를 술판회유하려고 한 거야. 이게 언제 거냐? 작년 5월 9일 거라 이겁니다. 얼마짜리냐? 49,100원짜리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워낙 여기에서 다 똑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거를 부인하고 있는데, 요 이재명이가 부인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엄영수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5, 6월, 6월, 7월 딱 3번을 조사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수증이 91건, 그 다음에 총 액수가 299만 원. 그 중에 누구죠? 이화영이가 주장한 게 49,100원인데 이 영수증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2시간이 넘어가면 무료가 아니라 넘어간 시간만큼 이제 추가 주차료를 내잖아요. 이건 뭐 어린애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비를 갖다가 1,000원을 빼줬어? 이거 웃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봉투값을 100원을 받아? 연어집에서? 이거 봉투값이 아예 없는 거고. 왜냐면 그 애월 연어 광교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애월 연어. 저 제주도에 있는 애월 있잖아요. 애월. 그 동네 이동이요. 아마 그 연어를 아마 제주도에서 공급하는 건지 뭐 그 본사가 제주도에 있는 건지 하여튼 애월 연어 뭐 주인이 제주도 사람이든지 하여튼 뭐 이름이 애월이에요. 제주에 있는 애월 연어 광교점. 왜냐면 그 검찰이 수원에 있는 그 광교 거기에 있으니까 광교점. 요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그 본사에서 다 봉투는 공짜로 주는 건데 100원을 냈다고 돼 있고, 주차비를 100원, 1,000원을 깎아줬다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말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가, 그동안에는 뭐 6월 며칠, 7월 며칠 해갖고 날짜가 7, 8번씩 계속 바뀌었잖아요. 장소도 대여섯 번 계속 바뀌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5월 29일 영수증을 들이밀은 거예요. 5월 29일 영수증은 처음으로 밀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가짜 영수증이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자, 그리고 말이죠. 저도 여러분께 지적을 했는데, 뭐라고 지적했느냐. 아니, 배달을 했는데, 개업 배달했는데, 어떻게, 배달하는데 차를 갖다가 2시간씩 주차시켜요. 먹어도 연어 그거 먹는데, 한 판 여는데 그걸 무슨 2시간씩 걸립니까? 더군다나, 검찰청 앞에서 밥을 먹으면, 지금 마음이, 자기가 무슨 기사가 됐든 직원했든 마음이 지금 수사에 집중돼 있지. 그 연어 먹으면서 연어가 맛있네 맛없네 하면서 거기서 잔소리 그 엉뚱한 얘기 할 마음이 됩니까? 얼른 밥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아이고 우리 뭐 부장님이요 아니면 우리 이사님이 우리 사장님이 회장님이 요거 수사 잘 여기에 매진되지 거기 열어먹고 소주 마셔서 기분 내는 자리냐고요. 2시간씩에 걸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유는 뭐 넘쳐 흐르죠. 그리고 이게 그 연월쯤이 애월 연월쯤이 22년도 지금 이제 3월인가에 예 22년도 2월인가에 개업을 했고 폐업은 뭐 3월인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개업 1주년으로 기념 사업을 이 행사를 해서 2,000원 값을 깎아주냐 이 말이에요. 2달이나 돼가지고 2달이나 넘게 개업 기념 그 세일 하는 식당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식당 망하죠.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가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도 하려면 뭐 한 가지 정도만 조금 사실과 달라도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요렇게 도망갈 구멍이라도 있지만 이거 뭐 시종일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수증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영수증을 가지고 보도한 오마이뉴스들을 가지고 이재명이가 딱 SNS에 그 글을 올리는 거예요. 트위터에 올려. 이거를 트위터. 페북이 아니고 이번에는 트위터에 올려. 트위터예요.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해시태그까지 달아가면서 광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요렇게 이화영이가 술판 회유를 당해서 거짓말로 이재명이가 알고 있다. 요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요거를 믿고 신진우가 말하자면 이재명이가 판단할 때 바보 아니니까요. 거의 변호사를 또 변호사 대장동보다도 더 많은 10명이 붙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10명이 전관까지 거의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 이게 본 재판도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금 집요하게 1년 가는데 앞으로 재판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거 봐라. 신진우 판사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요거를 갖다가 전 국민을 쇠뇌시키려고 벌써부터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변호인들도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직선거법 한 150에서 200 정도만 나오면 2심 가서 해결할 수 있어.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진우 쪽으로 모든 이 방탄투쟁을 그쪽으로 벌리는 거예요.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의 분석 내용을 봤더니 이게 어느 정도나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 사법 리스크 이제 그 방탄 작업에만 매몰되어 있느냐. 요게 보니까 말이죠. 중앙일보 이제 어제 보던데 저도 이제 어제 이거를 보도해드리려다가 이제 바빠갖고 저도 이제 보도를 못 해드렸는데 이게 총 말이죠. 최근에 이제 이거를 이제 중앙일보에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지금 분석을 했더니 말이죠. 지금 이제 지난 3개월간 5월, 6월, 7월을 분석했더니 202건 요거를 올렸다는 겁니다. 202건. 202건을 올렸는데 그 중에요. 본인 형의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방탄과 관련된 거,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이 10%가 넘어요. 23건이나 돼요. 그리고 본인은 맨날 민생, 포퓰리즘, 이거 강조하잖아요. 먹사니즘. 요건데 먹사니즘은 19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특히 야당의 경우에, 야당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느냐? 대안 정당이 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넉사이즘 아무리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이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가 23건이 되더라도 작을 텐데 이게 자기 사법 리스크 방탄이 23개, 정책은 19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참 웃기는 게 뭐냐? 단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11건이에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왜 단합을 강조합니까? 방탄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흐트러지면 안 된다. 흩어지면 죽는다. 요 위기의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이 성과,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 성과 활동, 요것이 10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완전히 방탄 작전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게, 이거는 이제 본인이 SNS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당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여기에서는 아예 무죄 타는 서명 촉구 운동을 벌여가서, 지금 이제 12일, 본래 이게 11일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면 이제 100만을 훨씬 넘어서서 107만 1717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제명인의 마을에는요. 지금 이제 18일까지 서명운동을 연장한다. 요렇게 혁신의 상임 대표인 강선우가 또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동회의는 또 뭘 하고 있느냐? 내일 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본인이 SNS로 떠들지, 그 다음에 집회를 하지, 무죄 탄원 서명을 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주당 소속의 기초단체 장하고 기초의원과 강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회의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 이름도 아주 더럽네요. 예, 이건데, 요거는요, 지난 11일 날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이제 재판부, 이 겁박 활동까지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력을 지금 모조리 이재명 방탄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공당이 할 일이냐. 그야말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아니죠. 이재명의 왕궁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민주정당이 맞냐? 민주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유민주당인가요? 고영주. 예.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 해체운동, 해산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민주당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떠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파 시민단체는 이 민주당 해체도 해체지만은 이제 이 민주당을 환골탈퇴시키는 여론의 압박을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이대가 저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이의 재판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이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사 깊이, 수사 거부, 그리고 재판 깊이, 재판 거부. 이게 지가 살 길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헌법에도요, 이런 이재명 같은 민주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이 찐명들이 국회의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느냐. 87년 헌법 제정할 때 못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박찬종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찬종 변호사가 87년 헌법 만들 때 거기에 이제 그 팀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7년도만 하더라도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가 살라고 이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헌법을 뜯어 고칠 때 뭘 만들어야 되겠느냐? 국회 해산권을 넣어야 되겠다. 요걸 반면교사로 배운다. 이렇게 반년 전인가요? 제가 하여튼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봤어요. 예. 자, 그런 것처럼 저도 이재명의 재판을 보면서 보니까 이거는 아주 해괴한, 아주 막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기피 전략, 그 다음에 수사 거부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반영해서 이 법의 미비점을, 민주당에서 반대하겠지만은 어쨌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노력을 우리 여당에서 또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법제처가 중심이 되겠고 해당 각 부처도 해당되는 것이죠. 요런 데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단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재명이가 만드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 조이대한테 지금 이제 사법정책을 건의하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이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가 이미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각종 법안을 싹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요거를 지금 조이대한테 보고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게 뭐냐? 바로 전부 다 재판 지연 전략이잖아요. 이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된다. 그리고 관련 법을 다 고쳐라. 요렇게 조이대한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조이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이대 지금 대법원장이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조이대 모니터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무슨 괴물 같은 인간이 하나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어제 이건 중앙일보에서 이거 나오고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사법정책자문회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가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소송촉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법원의 경우에는요, 2000년대 중반부터 법정에다가 모든 증거를 집중시킨다.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 요게 이제 자리가 잡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증거를 통해서 법을 좀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심판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재판 지연의 큰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건의를 정책 건의. 그래서 지금 현재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 소송조치법을 개정해서 요거를 갖다가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형사범들, 이게 아무런 사유도 없이 선고하는 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은 바로 골석으로 선고가 가능하도록 사법조치법을 개정해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전부 이재명 재판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증거 신청할 때 있잖아요. 증거의 중요도를 선별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모델.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재판, 아니 성남FC 재판 이 증인이 뭐 45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신청할 때부터 중요도를 선별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증거 신청의 취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내도록 증거 목록 양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증 가치가 크지도 않은데도 부당하게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이런 증거는 사전에 기각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증인을 신청할 때 직접 증거와 관련된 주요 증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해버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갖고 재판을 최대한도 지연시키는 게 이재명의 작전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물론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 행사에서 증인을 일부만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참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구체화 시키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딱 필요한 증인만 부르는데, 이거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법원 내의 명시적인 합의가 지금까지는 없어갖고, 증인 신청 범위를 제한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요런 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뭘 또 뜯어 고쳐야 되느냐? 녹음 파일 있잖아요. 녹음 파일. 녹음 파일 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양승태 대법원장 때는 녹음 파일만 다시 듣는데, 재생하는데 7달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로 참 웃기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을 보면은요, 대법원 형사소송 규칙에 증거조사를 할 때 녹음 파일 같은 파일은 전체를 전부 다 재생해야 된다. 요렇게 대법원의 형사소송 규칙 134조하고 144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어마어마한 재판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뜯어 고치는데,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판장은 법원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사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해야 된다. 녹음, 녹화, 매체와 같은 증거 조사는 청취,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라고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뜯어 고치느냐? 소송 당사자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는 녹취서를 읽는 것과 같은 간략한 방안으로 대체되기도 하지만은, 한쪽이 원칙 준수를 요구하면 증거 조사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재명 사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이재명이가 그래서 지금 기존의 이제 증거들 갖다가 모조리 부동의 해버리고 있는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그 작업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 요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요,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이제 우수한 청년 정치인을 갖다가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26일 날이요. 그러니까 오는 26일입니다. 이번에는요, 수도권에 있는 청년 당원 100명을 하고 타운홀 미팅을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래요. 타운홀 미팅. 지난번에는요, 영면적 국민의힘 이거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한다. 요거를 이제 한번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여의도 연구원하고 이제 정치 에이전시 뉴웨이스가 이제 공동 개최한 바 있는데, 그래서 청년 100명을 초대했는데, 그때는 일반 청년이었고요. 일반 청년. 이번에는 당원 청년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청년을 확보하고, 다른 하나는 뭐냐? 청년 학교가 있잖아요. 청년 정치학교. 청년 정치학교를 보다 제도화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또 근거 규정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부적으로 이제 당대표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시스템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청년인대들을 발탁해야만이 청년인대를 당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집어넣어야 당의 아웃풋, 정책, 전략, 이게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데, 이거는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 대표가 직접 학교장을 맡는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요런 청년 정치 학교를 졸업한 이 수료생에 대해서는요, 당 사무처에 이 직원으로 두를 때, 그리고 보좌진이나 또는 선출직 출마할 때 가산점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죠. 그래서 빠르면은 다음 달에 이런 당원 당규 개정 계획을 보고를 해서 예비 등용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뜯어 고치겠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 때는 양질의 청년 정치인이 많이 출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시스템을 좀 뜯어 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상 중에 있고,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청년 정치인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 페스타 행사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런 거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좀 이 청년층에게, 말하자면 2030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실질적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은 완전히 선동해서 청년을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선동이 아니라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그야말로 정치의 본질을 청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서 당과의 일치성, 그러니까 2030 세대하고 당하고 일체감을 갖도록 해서 외연을 넓히겠다, 이런 작전을 쓰는 것 같은데, 요거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바로 말이죠. 이제 트럼프가 지금 강요들을 쭉 임명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요들을 많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이 법무장관을 지명했어요. 누구냐? 공화당의 맷 게이츠 하원 의원입니다. 여기도 이제 플로리다 출신들이 많이 맡아야 돼요. 42살,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사법 시스템의 당파적 무기화를 종식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 그 사법 시스템의 당파적 무기화를 누가 제일 잘하죠? 이게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잘하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그래서 법무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 맷 게이츠 지금 하원 의원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혐오 발언, 음모론, 그 다음에 무슨 매매, 이런 걸로다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논란이 인중 과정에서 얘기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보면은 이 강성 게이츠를 갖다가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결국은 트럼프와 관련된 형사사건들, 요거를 갖다가 전부 셀프 사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가정보국장,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진두지휘하는 국가정보국이 있어요. 이 국가정보국은요, 9.11 사태 때문에 만들었어요. 왜? 이 정보기관들이 각자 노니까 이게 통합된 정보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9.11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CIA하고 FBI가 첩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공유를 안 했어. 그리고 판단도 다 달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국가정보국이에요. DNI. 이제 그래서 CIA 부장은 차관급, 국가정보국장은 장관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국장을 툴시 게버드 전 민주당 의원 43, 이 사람을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게버드 의원도요, 하와이 주 방위군 출신이고 이락 파병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조기 낙마한 뒤에 탈당을 해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뒤에 공화당에 입당을 한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게버드 의원은 미군의 해외 분쟁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해온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보니까 이 플로리다 출신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해외 전장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초강경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걸 보면요,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요, 그야말로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은 충성심을 가지고 똘똘 뭉친, 요런 인물들을 갖다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요것도, 이재명에도 지금 충성심이잖아요. 능력 하나도 없는 것들이, 성매매, 역사왜곡, 온갖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지금 이재명이를 딱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질적으로는 다르죠. 그래도 미국, 지금 이제 트럼프 장관 임명한 사람들은 의정활동 경력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 이제 정치 기반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고, 그리고 현장을 뛴 사람들이잖아요. 제대로. 근데 이제 이재명 쪽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만
충성심 면에서는 이재명의 개딸들하고 똑같아. 야, 이 우연일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